오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했죠. 오전에 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서울과 경기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적해왔던 김포, 구리 같은 서울 네.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네. 뭐 또 경기 북부 분도 추진하겠다고 네.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김포의 서울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네. 우리 수도가 있게 되는 상황이 네. 이건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연설을 들으면서. 참 입이 아픈데요. 음.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네. 되냐면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건가. 뭐 이런 어떤 국가 전략에 입각해가지고 그렇죠.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체계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설계해 놓은 그 행정구역 체계에서 기본 골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시군구, 뭐 면, 읍면, 동, 뭐 리 이렇게 가는 이런 체계들을 좀 바꿀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국가 발전 대계획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거는 뭐 부울경 메가시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구상하고 추진됐죠. 근데 그거를 무산시킨 게 다 이 정부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지금 파주하고 또 아니 파주가 아니라 김포하고 구리를 서울시에 편입하면서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예요. 그런데 서울을 지금 그렇게 김포하고 김포, 고양, 뭐 구리 네. 등등에서 다 이제 네. 개편하겠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되면 있는 이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김포를 편입하게 될 거면 지금 한번 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김포는 저렇게 또 한강 하구수역으로 쭉 뻗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면은 김포는 또 길게 마치 네. 서울이 계란 노른자라 한다면은 김포는 지금 계란 노른자가 터져가지고 서울 북쪽으로 삐져 나간 것 같은 그런 지금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가 바로 지금 한강 하구수역을 경계해가지고 군사 분계선도 없고 비무장지대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 땅하고 지금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수도가 북한 땅하고 접하게 된다면은 그 자체로서 수도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수도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적인 수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건 69년도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의원 시절을 그렇게 최초로 제안을 했고요. 네. 그리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를 이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백지 계획을 세웁니다. 백지 상태에서 아무런 어떤 구상이 없이 일단 수도 이전한다는 그 백지 계획을 세우고 그 백지를 채워나갈 그런 것들을 하려다가 이제 못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도 지금 한번 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보수 국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새겨 들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의 안전, 수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평화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네. 수도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리고 서울을 평화로운 도시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북한이 서울이 평화적인 도시가 돼가지고 국제적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면은 그 힘에 의해서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침략 야욕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7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수도를 지금 북한하고 접경 지역까지 저 김포 북쪽에 있는 한강 하구수역은 비무장지대도 없고 군사분계선도 없는 지역입니다. 저기에서 지금 수도를 지금 북한하고 마주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수도를 전방으로 지금 내몰겠다는 이런 지금 발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말로 이 지금 아주 총선을 앞두고 지금 그 표 얻으려고 눈이 멀었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생전, 수도의 안전 이런 거는 뭐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국가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근데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표 얻는 거 오로지.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평화 뭐 단계로 접어들었다거나 더 사이가 좋거나 긴장이 완화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긴장이 정말 고조가 되고 있고 뭐 이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이 한국 전쟁 6.25 때 그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외신의 평가, 외국의 평가도 전문가들 평가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포 확장, 서울의 확장
글쎄요. 외교 안보상으로 보면 특히 안보적인 면을 보면 우리가 그냥 지켜보기가 참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봄꽃이 피면은 네. 복년이 봄꽃, 피면 예, 뭐 필 때쯤엔 꽃향기가 네. 한반도를 감싸는 게 아니고 지금 화양 연기가 한반도를 음. 감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뭐 백령도와 백령도 북쪽과 연평도 일대라고 네. 구체적으로 또 꼭 집어서 말한 것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다. 예, 그런 상황인데 또 거기다가 또 수도를 또 그쪽으로 서해 한강 하구수 쪽으로 수도를 또 확대시켰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건 뭐 도대체 남북이 모두가 다 지금 강대강으로 충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 오마이 TV 박종원 기자랑 네. 만나는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 이제 자료들을 뒤지고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켜놨는데 그 윤재욱 대표 이야기하는 걸 뭐 TV 이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종원 기자하고 하는 이 방송에 대해서 준비를 네. 많이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딱 한마디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했나요? 윤재욱 대표 그때 이제 그 한마디 하니까 제 귀가 또 번쩍 뜨였는데 음. 피크 코리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피크 코리아. 예, 이거 저는 정말 집권당의 그 예.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피크 코리아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세계에서 피크 차이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한 7% 정도 경제 성장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이 이제 세계의 그 공장으로 세계의 엔진으로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을 쭉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성장하지 않을 거다. 아하. 그래서 피크 이제 쳤다. 예, 이른바. 피크에 꼭대기 정점에 올랐다. 네. 그래서 이 피크 차이나를 서방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중국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30년 전에 일본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다가 그 후에 이제 30년간의 버블 상태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다시 일본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피크 재팬이었던 거였죠. 30년 전이. 그런데 일본이야 뭐 그런 현상을 겪었으니까 30년 동안 일본 경기가 추락했으니까 일본 사람들 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네. 근데 피크 차이나라 그러면은 현재 중국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꼬꾸라질 거라 하니까 추락할 거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 재욱 대표죠. 윤재욱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대표가 지금 피크 코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피크 코리아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저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하고 싫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피크 코리아 아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드디어 그 엉쿠타든가 거기에서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라놨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아주 매력적인 그런 어떤 국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해외에 나가 보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하면 그럼요.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자랑스러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지금 윤석열 정부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눈 떠보니 지금 우리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크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거죠. 추락하고 있는 네. 또 그거를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의 일단 성장 엔진을 다시 살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네.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다시 좀 설정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권당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네. 피크 코리아 이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음. 우리는 부인해야 되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인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크 차이나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왜 지금 우리가 그 피크 코리아라는 그런 국제 사회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우리에게 보내는 줄 아십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 바로 남북한이 충돌할지 모르니까 서해에서 지금 곧 군사적 충돌을 할지 모르니까 네. 해외 언론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니까 김정은이 막 그 완전히 지금 현재 핵폭탄급 네. 말폭탄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윤석열 정부도 완전히 똑같이 하고 있으면 셋만 쓰는 평화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남북한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한국에 대한 투자 자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코리아 리스크라 그래요. 네. 한국이 분단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런데 그걸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코리아 리스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평가가 그냥 20-30%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래가지고 한국의 어떤 자산 가치가 20-30% 저평가되는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지금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피크 코리아 이제 추락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남북한이 서해에서 충돌할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남북한의 강대강 대결을 또 관리하거나 예방하거나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음이 울린다라고 윤재혁 원내대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윤재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어서 네. 그러니까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으면서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안보적인 면에 있어서 한반도 네. 긴장도 긴장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피크코리아 얘기 나오는 거 네. 우리가 더 이제 미래를 향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네.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정부가 나아가고 있느냐 네.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이번에 이제 카이스트 학생이 네. 입이 틀어막혀가지고 사지가 네. 들려서 밖으로 쫓겨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R&D 예산 이렇게 깎아놓고 카이스트 졸업생을 이렇게 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도 그냥 입틀막 해버리고 네. 이런 걸 볼 때 미래 첨단 기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대응도 안 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래 세대의 네. 그런 목소리까지 정말 입을 막아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피크코리아 경고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도 그렇고 또 미래 우리 먹거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그렇고 계속해서 정말 피크코리아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될 원내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글쎄요 이 국회의 이 상황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이걸 좀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도 네. 책임을 딴 데 돌리는 그런 네.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말 잘못한 거예요. 저분.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자기가 지금 저렇게 피크코리아라고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저거를 입에 올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외부에서 그런 어떤 경고음이 울린다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인용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R&D 예산 다 깎아가지고 세상에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잘못하는 것들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은 R&D 예산 다 깎은 거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발전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바로 과학기술이고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 거고 삼척동제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깎고 그리고 그걸 깎아놓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을 하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민주주의를 또 기본적으로 봉쇄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스스로 말에 그 피코리아는 말을 입에 올림으로 인해서 네. 말이 씨가 되는 그런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발언들을 지금 오늘 아침에 한 겁니다.